환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2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사실 중국은 연말 연초에는 외국 정상의 방문을 사실 받지 않았었는데 네.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연초부터 국빈 초청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춘절 전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설, 춘지의 전까지는 대외 활동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작년 11월 1일에 경주에서 만나고 2달 만에 또 이렇게 한 거니까 굉장히 이례적인데 네. 그만큼 중국으로서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현을 했었고 중국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1월 7일에 잘 아시는 다가이시 일본 총리의 그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팩스 실리카라고 하는 소위 AI 동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1월 중순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조금 더 당겨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연초에 국빈 초청을 한 건데 사실은 이게 한중 양국에 다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서로가 전략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어느 한쪽의 의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양국이 상호국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는 계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연초부터 소위 국빈 외교가 가동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 정상이 모두 바랐던 만남이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선물을 받았던 그 샤오미 휴대폰으로 네, 함께 셀카, 일명 또 인생샷을 남기기도 네, 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선물을 줬는데 선물에도 외교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죠. 선물을 선택할 때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네. 우리도 그런데 뭐 국가 간의 의전에서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기린도를 줬는데요. 이게 네. 이제 상상의 동물입니다. 중국에는 뭐 봉황 뭐 이런 거랑 같이 해서 용 다 상상의 동물인데 이 기린도는 이제 중국에서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주석 하에 중국이 태평성대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바람. 이제 전제왕조 시대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의 이런 태평성대를 요임금, 순임금, 뭐 요순의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현대적 의미에서는 그런 게 아니지만 어쨌든 시주석에게 그런 걸 줬고 또 특히 중국이 해외에 그 빼앗겨서 나가 있는 문화재 반환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장저민 때부터 주석 때부터 했던 건데 청나라 시대 때 이 쌍사자 석탑 이거를 간송미술관이 우리 이제 중앙마을분관에 기증했던 거를 다시 중국에 돌려주는 네.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중국의 어떤 그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 아주 다양한 형태로 예우나 선물이나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이 양 정상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한중 관계 복원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친분이 더 두터워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한중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만남은 저와 주석님 모두에게 2026년 병원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作为朋友和邻居，中韩应该多走动，常来往，勤沟通。短短2个月，我们2次见面，实现互访，这体现了双方对中韩关系的高度重视。中方愿同韩方一道，牢牢把握友好合作方向，秉持互利共赢宗旨，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沿着健康轨道迈进，切实增进两国人民福祉，为地区乃至世界和平发展正向赋能。好，我就先说这些。 네, 그간 참 오랜 냉각기 아니었습니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 복원, 정상화 흐름 굳히기에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중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에 경제 관계가 이끌고 오면서 한중 관계를 쭉 리드해 왔거든요. 그 전에도 뭐 북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한미 동맹 구조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중 협력 구조가 강화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2016년 사드 사태를 맞으면서 굉장히 경색이 되기 시작했고 네. 실제로 이제 올해가 10년째가 됐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 뭐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은 내린 적이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상당히 피부로 그런 걸 느끼는 참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새 정부가 들었으니까 중국도 좀 기대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과거 지난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했다면 좀 상대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이나 이런 쪽에 이 현재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더 좀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마침 이제 작년에 에이펙이라는 이 다자회의 계기가 있었고 시 주석이 그 2014년 방한 이래로 11년 만에 이제 찾게 됐고 그래서 1차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자기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온 거예요. 올해 에이펙이 또 중국에서 열리니까 왔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신호를 준 거죠. 네. 국가 지도자가 한중 관계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갔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뭔가 좀 풀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당연히 한국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긴장 상태로 가는 것은
한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네.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북한이 중국말을 잘 안 듣지만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사실 최대의 조력국이란 말이에요. 도와주는 예. 국가니까 그런 면에서 이 중국을 어떻게 잘 다루고 관리해야 될 거냐가 고민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상호 필요에 의해서 두 번째 이런 회담이 이루어진 거니까 사실은 큰 흐름으로서는 어쨌든 한중 관계를 새로운 기점에서 시작하는 우리 정부는 이제 한중 관계의 복원, 전면적 복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전면 복원이 어느 정도까지의 복원인지 좀 애매한 개념이죠. 그러나 네. 적어도 지금 새로운 출발점 특히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하고 다르게 진보 정부하고 다르게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실용 외교라는 걸 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이 기본이라는 거를 천명을 했잖아요. 그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북핵 문제가 해소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저게 기본이다. 네. 이걸 중국한테 던진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새로운 한중 관계가 시작이 된다. 그런 면에서 뭐 새로운 한중 관계 우리는 복원이라는 말을 쓰고 중국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을 쓰고 그 점에서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 여기에 네.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민생과 맞닿아 있는 경제 협력에서도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회담을 계기로 MOU가 14건이 체결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사실은 이제 MOU라는 게 의향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 플랜이 있는가가 중요한데 1차 경주회담에서도 MOU 6건, 그다음에 수합 계약 1건 있었는데 이번에 또 14건이나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한중 간에는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게 많습니다. 뭐 산업 협력도 있고 기후, 교통, 심지어 그 수산물, 농산물 검역, 그다음에 이제 미래 그 양측이 다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저출생 사회를 맡고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이거를 서로 협력을 할 거냐.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제 민생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생 사안들에 대한 다양한 이런 MOU들을 맺었는데 사실 MOU도 맺은 것도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이러한 MOU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거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네. 이제 피부로 와 닿을 테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시작 단추는 일단 MOU로 잘 꿰었으니까 경제 협력에. 그리고 이번에 보시다시피 약 400명의 경제 사절단이 갔잖아요. 예. 4대 그룹 총수는 물론이고. 그만큼 중국과의 교류에 목말라 있고 또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좀 실행적 차원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는데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인들에게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고려와 송나라는 교육과 지식의 순환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문화적 성숙을 도모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병난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병난도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병난도의 물길이 대륙과 해양을 하나로 연결했던 것처럼 오늘의 한중 협력도 산업 혁신과 안정적 공급망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잇고 각자의 시장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한중 경제인 여러분, 물을 건너는 데는 배가 필요하지만 배를 띄울지는 사람이 정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중 협력에 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려 병난도 이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외교 갈등이라든지 뭐 정치적 갈등이라든지 대내외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경제 협력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교류 철학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이건 왜냐하면 외교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중 양자 간에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거는 그대로 관리하면서 양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대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배가 필요하지만 배를 띄울지 안 띄울지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국 정상의 의지라든가 양국의 의지에 따라서 이 병란도가 이게 이제 송대, 고려 이럴 때거든요. 그런데도 그 전란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도 교역을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신을 받아서 투트랙으로 너무 정치적 영향이나 이런 데 휩쓸리지 말고 양국이 어떻게 하면 민생이나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 이런 데서 좀 해보자. 사실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잖아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네. 또 하나는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떻게 달성할 거냐. 그러면 안보, 이거는 사실 우리는 이제 북핵과 관련되는 건데 그게 평화라는 말로 이번에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죠. 중국의 역할도 좀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바로 이런 병랑도 정신입니다. 이건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이 국제화 시대에. 그러면 상호 교류, 경제 활성화 이런 걸 통해서 좀 극복해보자. 그래서 두 방향으로 발전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철학 의지가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병란도 정신이라는 또 새로운 시대어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소 민감한 현안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서해 구조밀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해는 현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2026년 내에 차관급 해양경제획정 공식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할 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할 말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서해 구조물 문제였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 서해 구조물 그리고 서해 바다 조업 문제까지 차관급에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죠. 네, 그 사실 상당한 진전이 있는 형태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경주 1차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걸 우리가 제시를 했었고 사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구조물 문제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대중 감정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거든요. 네. 이 서해 구조물은 어떤 거냐 하면 서해 바다가 약 400km밖에 안 됩니다. 폭이. 그런데 배타적 경제 수역 200캐리씩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영해로. 그러면 이게 200캐리면 370km예요. 그러면 양측이 740km가 돼야 이제 여기는 당신네 바다, 여기는 우리 바다 이게 되는데 안 되니까 중간에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공동 관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어업과 항행 설비 이외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지역에 그 불법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 구조물 2개를 갖다 앉힌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진짜 양식 시설인지 보자 그래도 그것도 거부하고 있고. 이거 어업시설이니까 당신들이 소관할 일이 아니야. 이거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아니야. 이러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한중 관계 개선이나 발전 이런 데 이게 걸림돌이 되니 이 문제를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아마도 그런 거의 일환으로 예전에는 어업시설이니까 이건 아무 상관없어 하다가 이제 이런 회의도 하고 뭔가 만들어서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잠정 조치 수역에 있는 거니까 본인들 수역으로 가져가면 돼요.
근데 이 구조물이 높이 70m, 직경 70m짜리예요. 네. 엄청나죠? 이걸 지금 두 개를 세워놓고 그 가운데에 이 관리 시설을 세워놨는데 레이더도 설치돼 있고요. 예. 헬기 착륙장도 있고 군인으로 보이는 한 10명이 상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양식 시설로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럼 그렇죠. 뭐 일단 공동조사도 해주고 우리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차관급 회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면 지금도 국장급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격을 높여서 접근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관심 있게 봤던 주제 중에 하나가 북한 대화 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입장이 나온 건 중국 측의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실 그 중국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굉장히 아끼죠. 네. 그리고 특히 그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이런 데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있고 또 헌법에 핵 보유를 기록했고 예. 그다음에 남북한은 별개의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의 부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비핵화 논의라든가 남북 대화 추동 이거를 내놓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유성락 실장이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거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중국이 적어도 한국의 뜻을 알았고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반도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국의 의지. 여기에는 사실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 하면 한국이 계속 불안하고 북핵을 제어할 수 없으면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얘기를 했을 거고 중국은 당연히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 정도의 답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우리와 한 걸로 지금 유성락 실장 말씀에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한다면 네. 조금은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어느 정도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미중 회담과도 걸려 있고요. 북미 회담과도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중국의 어떤 의지를 확인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조금은 진전이 있는 어떤 그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한중 정상회담 실용 그리고 실무에 중심을 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외에도 중국 내 서열 2위, 3위 인사들도 만난다고요? 네, 이것도 사실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사실은 중국이라는 데가 당이 통치하는 국가고 당 서열이 높은 분들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당국 체제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이 바로 국가다. 네. 그런데 이제 서열 2위가 지금 리창 총리입니다. 서열 3위가 우리 국회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 짜오러지라는 위원장인데 아주 중국의 삼두마차죠. 핵심 네. 인물들이죠. 물론 이제 총서기의 권한이 막강하고 그 총서기가 국가주석을 맡고 있는데 총서기 권한까지는 못 가지만 어쨌든 행정부와 입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요직을 다 이 대통령과 만나도록 해준다는 게 한중 관계를 좀 더 전면적으로 포괄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양국의 의지 그런 것들이 중국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좀 더 넓게 가보자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거고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시주석만 만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실무 국무원 총리잖아요. 사실은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국가 원수입니다. 그 네. 우리가 리창 총리하고 회담을 해도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정상에 준하는 이런 인물을 만나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 안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한중 정상회담, 미국, 중국, 일본까지 취임 7개월 만에 상호 방문하는 외교를 완성했다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은 취임 7개월 만에 그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물론 우리가 주변 사강 그러지만 이제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쉽지 않지만 미국, 중국, 일본 이 여기와 상호 방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지금 국제사회는 이 한 국가 대 한 국가 관계로 가지를 않잖아요. 좀 네. 복합적으로 엮여져 있거든요. 모든 문제도 복합적이고 위기도 복합적으로 옵니다. 우리가 폴리크라이시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단순하게 한 군데서 오는 게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이렇게 상호 방문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방향을 잡는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그것도 취임 7개월 만에 우리가 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온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호 방문을 어떤 큰 흐름을 마련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잘 이어지면 상당히 안정적인 한반도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아마 더욱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신경을 써서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